요즘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한 무대였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담백해서 더 오래 마음에 남은 무대. 그 주인공은 바로 이찬원과 김수찬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른 보고 싶다. 내 사랑은 방송 직후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순식간에 뒤덮었다. 요즘 보기 힘든 진짜 무대였다. 노래 듣다가 울었다. 둘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는 반응이 쏟아졌고 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별명이 탄생했다. 바로 찬찬 브라더스. 처음에는 장난처럼 붙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이 무대는 단순한 합동 공연이 아닌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무대의 시작은 방송 기획이 아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작진은 원래 다른 곡을 고려하고 있었다. 밝고 흥겨운 트로트 메들리 형식의 무대였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화를 며칠 앞두고 상황이 바뀌었다. 이찬원이 먼저 김수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수찬아, 이번 무대 우리 그냥 노래 하나 제대로 해볼까? 그가 제안한 곡이 바로 보고 싶다 내 사랑이었다. 빠른 템포의 무대 대신 감정을 전달하는 발라드 트로트를 하자는 이야기였다. 처음에 김수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예능에서 늘 밝고 장난기 많은 모습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작진조차 이 제안을 의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한 음악적 선택이 아니었다. 이차원과 김수찬은 데뷔 시기와 활동 방식은 달랐지만 묘하게 닮아 있다. 둘 다 긴 무명 시절을 겪었고 무대에 설 기회 하나를 얻기 위해 지방 행사부터 작은 공연장까지 가리지 않고 노래해왔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 항상 객석부터 본다. 조명을 보는 게 아니라 관객 표정을 본다. 이건 무대를 일로 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노래하는 가수들의 특징이다. 그래서일까? 리허설 첫날 두 사람은 악보를 거의 보지 않았다. 대신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가사 한 줄 한 줄에 대해 기억을 꺼냈다. 어느 날 새벽 행사 끝나고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순간 아무도 없던 대기실에서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던 날 가족에게 방송 언제 나오냐는 말을 들었을 때의 마음. 그 이야기를 나누다 김수찬이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형,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 이찬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보통 합동무대 리허설은 동선과 마이크 체크 위주로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두 사람은 리허설인데도 실제 공연처럼 노래를 불렀다. 스태프들도 자연스럽게 일을 멈추고 무대를 보게 됐다. 특히 후렴구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화음을 맞추는 순간 현장 공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한 조명 스태프는 이렇게 회상했다. 리허설인데 박수가 나왔어요. 저희끼리 박수 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때 다들 느꼈죠. 이거 방송 나가면 반응 오겠다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방송이 끝난 후 시작됐다. 본녹화 당일 무대는 큰 실수 없이 끝났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제작진이 걱정할 정도였다. 관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박수.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기립에 가까운 박수였다. 두 사람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기까지는 방송에 나온 장면이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상황이 달라졌다. 무대에서 내려오던 김수찬이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뒤에 있던 이찬원을 붙잡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형, 나 오늘 무대에서 처음으로 안 무서웠어. 무대가 끝난 뒤 객석의 박수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관객들은 여전히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스태프들은 다음 촬영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백스테이지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김수찬이 멈춰서서 이찬원의 옷소매를 잡았던 순간 그곳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형, 나 오늘 무대에서 처음으로 안 무서웠어. 그 말은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아니었다. 평소 밝고 장난스럽기로 유명한 김수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매니저와 스태프들도 그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이찬원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김수찬을 바라보던 그는 낮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그 짧은 한 문장이 현장 분위기를 무너뜨렸다.
겉으로 보기엔 두 사람 모두 화려한 방송 경험을 가진 가수들이다.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 공연장에도 서본 적 있으며 예능에서도 활약하는 스타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한다. 무대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혀 아니었다. 특히 김수찬은 오랜 무명 시절 동안 작은 행사 무대를 수없이 경험했다. 객석이 거의 없는 공연 식사 중이라 아무도 듣지 않는 무대, 심지어 노래 중간에 음향이 꺼진 적도 있었다. 그는 늘 밝게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항상 긴장 상태였다고 한다. 누군가 들어주지 않을까봐, 실수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까봐. 그래서 그는 방송 이후에도 무대 직전 대기실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김수찬 씨는 무대 전에 항상 손을 가만히 못 둬요. 물병 뚜껑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가사를 계속 중얼거리고요. 겉으로는 밝은데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그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무대가 잘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김수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던 이찬원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네가 혼자가 아니었잖아. 그 순간 김수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리허설 때부터 이찬원은 계속 김수찬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틀려도 괜찮다. 호흡 안 맞아도 내가 맞출게. 네가 편하게 부르면 된다. 보통 합동무대에서는 각자 파트를 정확히 나누고 자기 부분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이찬원은 자신의 파트보다 김수찬의 호흡을 더 많이 신경 썼다. 실제로 녹화 직전 김수찬이 고음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자 이찬원이 즉석에서 화음을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방송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편곡에 가까운 조정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대부분의 방송 현장은 감정보다 시간에 쫓긴다. 다음 촬영, 다음 세팅, 카메라 동선. 감동적인 무대가 있어도 바로 정리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두 사람이 백스테이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변 스태프들이 일을 멈추고 서 있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찬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우리 그때 생각나냐? 아무도 안 듣던 행사장. 김수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린 계속 불렀잖아. 이찬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순간 김수찬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지켜보던 한 분장 스태프도 눈물을 훔쳤고 이어서 여러 스태프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고 한다. 한 제작진은 촬영 후 이렇게 말했다.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지나온 시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울었어요. 놀랍게도 이 장면은 방송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흐름상 분량이 길어질 수 없어 보일 수 없었고 예능 통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단순한 녹화가 아니었다. 이후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한다. 저건 듀엣 무대가 아니라 서로를 버티게 해준 사람들의 재회였다. 그래서 팬들이 붙인 별명 찬찬 브라더스는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확한 표현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인터뷰에서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늘 그렇듯 밝게 웃으며 즐겁게 불렀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백스테이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무대는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